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추적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렇게 일본이 나오는 그 배경을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석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도 이제 간단하게 리포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비용 문제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이 오염수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거론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이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이제 IAEA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관행이다. 예. 사실은 전 세계 핵발전소에서 비슷한 일들을 그동안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일종의 핵산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정부는 비용도 적게 들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는 계속한다. 이렇게 지금 일본 정부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네. 관행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이건 IAEA 네, 그 네. 책임자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여쭙는 것인데 그 관행이라는 것은 뭐 다들 한다는 일종의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고 네. 저쪽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 관행에 해당하는 것은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예. 이건 지금 오염수잖아요. 네네.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별로 그러니까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예, 예. 해양으로 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1993년도 이전에는 해양 투기를 과거에도 했고요. 네네.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1993년 이후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예.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각국의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것은 예.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제 그래서 IAEA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엄밀하게 본다면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과거에도 예. 이렇게 처음에 사고 직후에도 몇 차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오염이냐 아니냐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 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삼중수소라든가 방사선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농도가 좀 희석된 것뿐이지 결국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거는 뭐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이걸 처리수라고 부르는 거는 위험을 감추기 위해서 예. 그냥 살짝 표현만 바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비용이 좀 많이 들 뿐이지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있는 NGO들이나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는 계속 육상에 보관할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간에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물탱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그 안에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양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탱크를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바다에 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바꿔 얘기한다면은 저런 탱크들을 여러 개 또 다시 육상에 만들면 예. 사실 다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비용이 이제 많이 든다. 그리고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예.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네, 일단 일본 정부는 방류를 결정했고 그래서 2년 뒤쯤부터 방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방류가 됐을 때 우리나라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독일 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오염수가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또 네. 어디까지 도달할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인데요. 지금 뭐 독일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예. 지금 뭐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제주도까지 200일 정도가 걸린다, 예, 예. 7개월이 걸린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보시면은 다 해외에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들입니다. 예. 사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가 된지 뭐 이렇게 바로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나 대응도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이고요. 예. 해외 자료에 의하면은 예. 이게 태평양 전체가 한 바퀴를 도는 건 맞지만 예. 이게 작은 이게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저는 수산물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이 물 속에 있는 방사선 물질의 양은 굉장히 적더라도 예.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먹이 활동들을 하면서 각종 어패류들은 몸 속에 그런 방사선 물질들이 이제 축적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인근에서 굉장히 그 방사선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물고기라든가 조개류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인근에는. 예. 이게 점점 더 이게 나오는 방사선 양들이 많게 된다면 인근 지역이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식탁에까지도 저는 올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걸러낼 수 있는 완전히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예. 지금 이게 후쿠시마 북쪽에 있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여러 가지 가공 제품들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100%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국내에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서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4회에서 6회로 늘리겠다라는 그 얘기고, 네. 아무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반응을만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4번 하냐, 6번 하냐는 건데 사실은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전수조사라는 게 원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도 이렇게 뭐 방사능 계측기를 이렇게 생선 위에다 이렇게 대고 찍는 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이 될 정도면 정말 그 생선은 핵폐기물로 갖다 버려야 되는 그건 아주 심각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준치에 맞니 틀리니 얘기하는 거는 그 생선을 완전히 분쇄해서 예.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체크를 할 때만 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방사선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생선을 조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것이고요. 샘플을 어쩔 수 없이 샘플을 가지고 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이미 품평 피해라 그래서 소문에 의한 피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이제 요번이랑 비슷하게 오염수가 이게 누출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도 국내 여러 가지 수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타격을 이 과거에 입고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근 국가들이 예. 다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심해질 걸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의 한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금지하는 걸 이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더러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국제법을 가지고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저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확대하는 것도 예. 국민 건강과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헬스부가 내놓은 지금 이 상황은 내놓은 이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치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변호를 하시는 변호사께 여쭤봤더니 뭔가 어떤 과학적 근거들이나 이런 토대가 마련됐을 때 국제적으로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실제 그 어떤 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라는 근거가 있어야만 어떤 실제적인 조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바다가 넓고요. 예. 그리고 이미 뭐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은 일본에 있는 방사선 오염 물질들이 미국까지 도달했다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인명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예. 사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마치 저는 이제 예로 담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예.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그걸 과학적으로 왜 몸이 안 좋아졌는지 증명해 봐라라고 하면 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쪽에 지금까지 방사선 물질의 인체 영향
그리고 이제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장기간에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 물질들이 장기간에 피폭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과학적인 문제다라고 이거를 국한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좀 판단을 일본 정부 스스로는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우리 해역 자체에 대한 그 방사능 검사를 연간 4회에서 한 6회 정도로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사실 이거는 이런 조치는 일단 방류가 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까요? 보고요. 지금 방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한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분명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그 입장을 냈고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 일본, 뭐 필요하다면 북한, 러시아까지 일본 인근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체, 대응 기구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계속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오염수의 양이 얼마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나름대로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그간 우리는 충분히 다 공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각종 외교 채널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요번에 전 세계 311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해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과 또 같이 손잡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들 이런 좀 다양한 층위에서 반대 운동들이 좀 벌어져서 앞으로 한 2년 남은 동안에 이걸 실제 방류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결국엔 누울 자리 보고 누웠다. 그러니까 즉 국제 어떤 환경을 보면 그 뭐 미 행정부도 바뀐 상황 그리고 국제 기구라고 하는 특히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는 IAEA가 뭐 일본에 좀 더 가깝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평가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니, 전 정확하게 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건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IAEA나 미국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계속 설명을 해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과 IAEA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표가 나오자마자 좀 이렇게 그 호응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이제 신임 일본 대사의 신임장 전달이 있는 것을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있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뭔가 저는 이게 일종의 좀 정치적으로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공식 논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 무책임한 조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세게 나갔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제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도 봅니다만은 사실 한국 정부에 그간 대응했던 것들 본다면은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톤이 다운되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과 IAEA 등을 이제 설득해내는 과정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막상 한국의 경우에는 이 관련해서 중국이 그렇게까지 세게 반발이 있었더라면은 또 같이 공동 뭐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볼 만했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IAEA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일본이 누울 자리를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설 때만 해도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했었는데 성명 내용을 보면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을 썼고 또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하고의
기본적인 민감도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가 IAEA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IAEA는 기본적인 설립 목적 자체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핵발전소를 진흥하기 위한 기구인 거죠. 예. 예,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만은 예. 설립 목적이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진흥의 목적에서 모든 걸 접근해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예. 미국의 경우는 좀 복잡한 속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미중 관계도 있다고 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일본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까지 인류가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한 2,000번 정도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린 거죠. 예. 네. 그 중에 절반이 사실 미국이 터뜨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양의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지금 뭐 많이 돌아다녀서 뭐 인류세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방사선 물질이 언급이 될 만큼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예. 따라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크게 이걸 문제시 삼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이게 미국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 예. 네, 우리는 일본에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직간접적인 피해들을 지금까지 실제로 받아오기도 했고 예.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미국을 설득해 가야 되는 왜 한국과 중국이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예.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인근 국가들과의 어떤 공조가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사회 노력도 필요한 네.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미국이나 더 넓게 다른 국제적인 대응도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까지만 저희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과 이 주제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